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인지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냥 입을 닫게 됩니다. 아, 그냥 내가 참자. 이렇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복됩니다. 생각이 깊을수록 보이는 게 많을수록 오히려 말이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오래 곁에 두지 못한다고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작아 보이는 느낌, 그게 싫어서 결국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씁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답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외로운 분 계십니까? 모임에 나가도 뭔가 겉도는 느낌, 대화가 많은데 정작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날이 있으시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가 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보는 사람, 틀린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관계에서 유독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5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맞는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정혜균 씨 63세. 경기도 의왕에 사는 전직 교사입니다. 혜균 씨는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직업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면 혜균 씨는 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조용히 바로잡았습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싶으면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틀린 건 틀렸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혜균 씨 쪽으로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돼도 혜균 씨가 끼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엔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혜균아, 너랑 얘기하면 피곤해. 뭔가 틀린 말을 하면 꼭 지적하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건 아는데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긴장되거든. 혜균 씨는 그 말이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 피곤하다는 건지. 그런데 며칠을 곱씹다 보니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것.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거라는 것. 그 자리에서 틀린 말을 바로잡는 건 맞는 행동일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상대를 작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 혜균 씨는 그 뒤로 조금 바꿨습니다. 틀린 말을 들어도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엔 참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균 씨가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고요. 그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주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 말이 맞더라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그것을 흔들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맞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가벼운 대화가 어렵다. 오선희 씨 57세.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선희 씨는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대화할 때 생겼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사람들이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희 씨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야기에 끼기가 어색했습니다. 왜 저 인물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그냥 재밌다, 저 배우 잘생겼다 수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희 씨가 한번 자기 생각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에이 그냥 드라마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선희 씨는 그 뒤로 모임에서 자기 생각을 잘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어색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재미없어졌습니다. 재미없으니까 덜 나가게 됐습니다. 덜 나가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선희 씨는 처음엔 그게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누군가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 집에 오면서 오랜만에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대화의 깊이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의 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내 잘못으로 해석할 때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사교적 모임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고요. 표면적인 대화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고독이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직 맞는 자리를 못 찾은 것일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서나 외로운 게 아닙니다. 맞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실망도 자주 한다. 임창수 씨 66세. 부산 해운대에 사는 전직 회사원입니다. 창수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그랬고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 말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당일날 문자 한 통으로 취소했습니다. 사정이 생겼다고요. 창수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그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창수 씨한테 도움을 요청해 놓고 나중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창수 씨에게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수 씨는 그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를 스스로 줄였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반복되는 게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만남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창수 씨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친구한테 서운했고, 그때도 기대가 어긋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 기대치 자체가 높은 건 아닐까?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방식인 거라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창수 씨는 그 뒤로 기대를 조금 낮췄습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기대 자체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신이 하는 방식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 상대도 그래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계속 소진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망이 잦다면 기대를 점검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자. 더 좋은 관계가 남았다. 황미숙 씨 61세. 충북 청주에 사는 분입니다. 미숙 씨는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 연락을 하면 웬만하면 다 나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허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진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나갔다 오면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미숙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 몇 달을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 햇볕 좋은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몸이 나은 뒤 미숙 씨는 예전처럼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자리, 정말 편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만남의 횟수는 줄었는데 만나고 나서 기분이 전과 달랐습니다. 가볍고 좋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속에 있으려 했던 건 혼자가 불안해서였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 사교적인 모임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모임에서 얻는 것은 자극뿐이고 진짜 내면의 충족은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불안을 직면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면 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말이 적어질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노태식 씨 68세. 전남 순천에 사는 분입니다. 태식 씨는 젊었을 때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을 많이 해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더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핵심이 희석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듣고 싶을 때 하는 말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것. 태식 씨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의견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태식 씨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의 양이 줄었는데 말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태식 씨에게 한 번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말을 별로 안 해요? 태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말이 적은 사람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반응을 통해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그 안도감을 빨리 얻으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면 그 불안을 스스로 견디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말이 줄면 무게가 생깁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혜균 씨는 맞는 말이 항상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선희 씨는 맞는 자리를 찾으면서 진짜 대화를 경험했습니다. 임창수 씨는 기대를 낮추면서 실망이 줄었습니다. 황미숙 씨는 혼자를 견디면서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노태식 씨는 말을 줄이면서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5 이야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방향을 바꿔서 자기 자신 쪽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다고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계. 그런데 그 방향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진짜로 편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점점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내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으셨다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 메모에 적어도 좋습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수록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도 보입니다. 혼자가 두려우셨던 분들,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웠던 분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